여러분, 보스랑 리더,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걸까요? 오늘 리더십에 대한 흔한 오해를 좀 걷어내고요. 진짜 요즘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총 5단계를 거쳐서 리더십을 한번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우선 보스랑은 뭐가 다른지 같은 흔한 오해부터 좀 바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이 대체 뭔지 그 핵심 정의를 딱 세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리더십이란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펴보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관리랑은 뭐가 다른지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보스랑 리더, 도대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보스는 권위를 써서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리더는 영감이나 지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통제하려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함께 성장하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리더가 되려면 꼭 팀장이나 부장 같은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야만 하나? 흥미롭게도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리더십은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 직함이 뭐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리더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가졌던 오해들을 좀 걷어냈으니까 이제 리더십이 정확히 뭔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학계에서는요, 리더십을 보통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합쳐진 거라고 봐요. 리더십은 그냥 누가 한 명이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과정이고요. 특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상호 영향력인데 이게 뭐냐면 리더만 구성원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도 리더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양방향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모여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정의가 전체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더십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요, 사실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에 맞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해 왔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리더십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큰 흐름이 보이죠? 1970년대 이전에 아주 고전적인 리더십에서 시작해서 70년대 이후에는 보상을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그리고 80년대부터는 비전을 내세우는 리더십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유기적 리더십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점점 더 권위적인 무대에서 협력적인 모델로 바뀌어온 거죠. 이 고전적 패러다임이라는 건 가장 오래된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리더가 모든 권력을 쥐고 구성원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는 전형적인 상명하복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그에 맞는 보상을 줄게. 이런 식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훨씬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한 단계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전 중심의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비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두를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뭉치게 만드는 그런 영감을 주는 비전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유기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리더십이 더 이상 한 사람의 고정된 역할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룹 내 누구에게서든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유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거죠. 급변하는 환경에 딱 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리더십이랑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관리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관점을 한번 볼까요? 관리는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집중해요.
반면에 리더십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흔히들 관리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과학에, 리더십은 현상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물론 둘 다 조직에는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조직은 리더십이냐, 관리냐,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아요. 효과적인 관리와 강력한 리더십, 이 두 가지가 파트너처럼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리더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짐 콜린스라는 경영 구루의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회사들을 30년 동안 추적했는데 놀랍게도 그 리더들에게서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발견을 아주 멋지게 요약하는데요. 레베로 리더십, 개인적인 겸손함과 직업적인 강인함의 역설적인 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리더들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고요. 누구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내 직함이 뭐냐보다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선택이자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